그리스 로마 신화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머리를 좀 넘겨봤는데 어때요? 약간 포마드한 게 저번보다 낫지 않나요? 네, 처음 해봤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분 다시 갈게요. 이 말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스 로마 신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성, 우리 태양계 행성에 신들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어떤 신들이 붙어있고 어떻게 그 이름이 다시 아우씨 이 머리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계 행성에 붙어있는 신들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신들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 행성마다 붙어있게 됐고 어떤 이유로 어떠한 다른 행성들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를 넘겼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리스 신화! 잘 나왔냐? 첫 번째 수성입니다. 우리 왜 태양계 행성 어떻게 외워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명왕성은 퇴출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8개만 남았는데 오늘 명왕성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은 어떤 이름이 붙어있냐 하면은 일단 얘야. 자 봅시다. 뭘까요? 머큐리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수성에는 그리스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아. 머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른 이름이고 이 머큐리라는 신의 이름은요 로마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헤르메스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치? 헤르메스 맞았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를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성들의 이름에는요 전부 다 로마 신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궁금하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리스 신들이란 말이야. 근데 왜 로마 신의 이름을 행성에 썼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은요, 로마에서는요, 이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그대로 이것들을 따옵니다. 예를 들어 따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바꾼 거야. 이름이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신화가 된 거예요. 뿌리를 찾아보자면은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애들이 열등의식이 좀 있어. 아씨 이거 뭐지? 우리나라 신화를 다른 나라의 거를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좀 이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 로마의 과학자들이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겁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는 행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막 이것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야, 우리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행성에다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게 된 거죠.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리스는 뭐랄까 지구 안에서 있었던 신들의 어떤 신화라고 치자면은 로마 신화는 우주에서 만들어진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 행성들에다 이름을 붙이니까. 요렇게 약간 좀 뭐랄까 유치한 유치원 애들 싸움 같은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어떤 새로운 별을 관측한다던가 발견되면은 그때 그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붙이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이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좀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하지만 이 행성을 얘기할 때는 로마 신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수성이고 헤르메스인데 로마에서는 머큐리에서 수성을 머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헤르메스를 얘기하자면은 헤르메스의 탄생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탄생부터가 조금 뭔가 껄쩍지근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신화가 뭐 어때? 개족보잖아. 이 그리스 신화를 개족보로 만든 게 바로 이 제우스 때문이란 말이야. 제우스는 마이아라고 하는 신과 결혼을 해요. 마이아가 티탄족의 아들인 아틀라스의 딸입니다. 여기서 티탄족 누구냐면은 크로노스의 형제들이죠.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빠야.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얘는 자기 사촌의 딸이랑 결혼을 한 거야. 왜 개족본지 알겠죠? 이게 제우스가 이런 애입니다. 제우스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제우스가 그러면서 이제 신들의 왕이 되면서 아틀라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티탄족에서 편에 있던 아틀라스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티탄족과 싸운 거거든, 제우스가.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면서 왕이 된 건데 상대방 진영이 있었어, 아틀라스가. 적군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서 아틀라스에게 형벌을 내리죠.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틀라스 딸이랑 결혼한 거야. 알겠죠? 관계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좀 껄쩍지근하게 태어났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헤르메스라는 애가 얘가 어려서부터 지 아빠인 제우스의 생각을 너무 잘 읽는 거야. 오, 어떻게 귀신같이 아빠의 생각을 알고 제우스가 이렇게 딱 TV 보고 있으면 옆에 아버지 리모컨 대령했습니다. 리모컨 딱 갖고 오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커피 타오고 아버지 아메리카노 타왔습니다. 여기 타오고 엎드려 있으면 안마 해주고 아빠의 생각을 너무 잘 헤아려 주는 거야. 알아서 다 맞춰주는 거야. 자기 의중을 너무 잘 해석해내니까 헤르메스를 이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문 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머뉴틱스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해석학이라고 해요. 이 학문도 허머뉴틱스, 헤르메스에서 따왔다. 해석해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유래된 말입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 말을 굉장히 잘 듣는 헤르메스를 자기 비서처럼 사용하기 시작해요. 저기 막 자기 아들을 비서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들의 짱이니까 다른 신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자기가 가기 귀찮으니까 이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 됩니다. 말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잘 보면은 어때? 신발이랑 그지? 신발이랑 저 모자에 그죠? 날개가 달려있죠? 이게 저게 멋으로 단 게 아니에요. 말을 전달하려면은 빨라야 돼. 셔틀을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 중국집 배달 마냥 그죠? 빠르게 하려면은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우스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달하려고 날개를 다른 겁니다. 외국에 유명한 가수 하나 있어요. 퀸이라는 밴드에서 보컬이 누구야? 프레디 머큐리잖아, 이 형. 일부러 옷을 벗고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리스 신화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옷 다 벗고 있잖아. 이 프레디 머큐리의 그 머큐리가 헤르메스에서 인터뷰 때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음악의 전령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수나 어떤 이런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많이 유래가 된 말입니다. 나중에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그 칼 세이건, 오늘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성을 연구했어요. 이거를 수성을 연구했는데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얘가 태양 바로 앞에 있잖아. 수금지화 시작하잖아. 수성이 제일 첫 번째란 말이야. 태양이랑 가장 가까워요. 태양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매우 빠르게 움직인대. 얘가 헤르메스 같다는 거지. 이 행성의 활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헤르메스, 머큐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거죠. 두 번째, 금성은 베누스라고 합니다. 베누스. 영어식 발음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비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이제 요 누나가 아프로디테예요. 이쁘게 생겼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에 이 금성을 다르게 불렀어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혹시 들어봤을걸요? 개밥바라기 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요, 이 금성이라는 게 저녁에 잘 보였어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에서 잘 보였는데, 그 당시 시간쯤이, 저녁 시간쯤이 개들이 배고파서 저녁밥을 달라고 짖기 시작할 때쯤의 시간인 거야. 그때 이 별이 잘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개밥바라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아프로디테의 탄생은요, 제우스 이전에 왕 크로노스, 제우스 아빠죠. 크로노스가 이제 자기의 아빠, 또 제우스의 할아버지 되는 거죠. 우라노스의 그 영 좋지 못한 그 부분을 자르면서 그걸 자른 거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랑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거품이 일면서 탄생한 게 아프로디테가 되겠습니다. 이 탄생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오묘해, 그죠? 바다가 임신해서 태어난 거예요. 바다가 임신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이 낳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포세이돈은 남자예요. 큰일 납니다. 네. 금성인데 봐봐, 어때? 겁나 이쁘게 생겼어요. 색깔 보세요, 색깔. 와, 이것 봐. 이건 이뻐, 그죠? 태양계, 어떤 미스 태양계 선발대회 이런 게 있다면은 이 금성이 무조건 1등이에요. 가장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너무 밝고 색깔도 이쁘고 밝게 빛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이 아프로디테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되게 단순해. 붙인 이유가 그냥 이뻐서 붙인 거야. 저 하늘에 저 별이 이쁘구만, 저거는 이쁜 아프로디테를 붙이자. 이뻐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뭐 애완동물이나 어떤 뭐 이쁜 물건들 할 때 뭐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뭐 김태희, 뭐 전지현, 뭐 설현 이런 식인 거지. 되게 단순하게 했던 거야. 남자들이 다 그래요. 예. 신기한 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쓰여질 때가 기원전 1000년이 되기도 훨씬 이전이에요. 겁나 오래됐어. 그죠?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관측 기술도 없을 땐데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런 이름들을 붙였다는 게 굉장히 일치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스 신화 짱짱맨. 세 번째, 요거는 가이아예요. 지구지,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요 누나, 어머님이죠. 이분은 가이아 되겠습니다. 예전에 태초의 신 이야기를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할 때쯤에 첫 부분 앞에쯤에 한 1, 2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던 얘기라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하면은 우주에서 어떤 설명하기 좀 힘든 불분명한 에너지 덩어리, 혼돈의 카오스, 거기서부터 스스로 태어났답니다. 누가 낳은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 혼자 태어났대요. 어떤지 신화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가이아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낳은 신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랑 결혼을 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아요. 자기가 자식 낳아서 자식이랑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는 제우스의 친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태양계를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죠. 그죠?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가 그 주변을 도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의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던 천동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바로 우주 탄생의 출발점이자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스 신화는 최초에 등장하는 가이아로부터 여러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죠. 자, 씨뻘게 불타고 있는 느낌이야. 뭐야? 화성이죠. 화성입니다. 화성의 이름은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아레스라고 해요. 아레스로 설명을 드리면은 마르스가 그냥 이해될 겁니다. 아레스는 제우스, 신들의 왕 짱 제우스랑 제우스의 수많은 부인들 중에서 정실 부인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 되겠습니다. 짱이지. 금수저. 신들의 왕과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신의 아들이죠. 그것도 신의 왕 아들이에요. 군면제 받겠는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전쟁이 신이야. 전쟁 너무 좋아해. 군대 갔어요.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애야. 얘는 그냥 전쟁 매니아예요. 그냥 나가서 싸워. 그냥 이걸 즐겨. 뭐 정의, 수호건, 뭐 평화, 법과 질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싸움이 지의 명예고 금지고 그냥 스웩이야. 그냥 스웩이에요. 그냥 싸우는 거. 이걸 너무 즐기는 애야. 화성을 마르스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화성이 보니까 빨갛잖아. 시뻘겋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니까 예전 사람들은 화성을 보고 이게 피로 물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연상시켰단 말이지, 화성이.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 화성을 마르스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로마에서 아레스를 마르스라고 해요.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마르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 좀 볼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화성 주변에 위성 2개가 돌고 있어요. 화성도 위성이 있어요. 뭐냐면 위성 이름이 포보스랑 데이모스죠. 그죠? 이거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포보스랑 데이모스 관련된 일화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잖아 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빠한테 바람 피는 걸 배웠어요. 배웠어. 진짜로.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로디테 금성. 아프로디테랑 바람을 핀 거야. 아레스가. 아빠한테 배운 거야, 이거를. 바람을 핀 거지. 근데 아프로디테가 애가 생겼어. 덜컥. 애가 생겨버렸어. 그것도 무려 쌍둥이가 생겼어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에게 걸려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아레스 입장에서 어때? 기분이. 이거 낭패야. 낭패에 빠진 거야. 그죠? 아빠가 그동안 개망신당한 거 여러 번 봐왔거든. 근데 자기가 이걸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렵단 말이야. 공포를 느낀 거죠. 낭패와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쌍둥이의 이름이 낭패의 신 포보스이고요, 공포의 신 데이모스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위성이 된 거예요. 짱이지 않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딱딱 들어맞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 짱짱맨. 요거 목성인데 주피터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제우스죠. 이 형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렉이. 신들의 왕, 목성. 그렇습니다. 행성 중 가장 커요. 그죠? 목성이 가장 커요, 행성 중에. 그래서 짱이다, 얘는 크니까 왕이다.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런 식입니다. 예. 사실 목성은 근데 밝지가 않아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야. 태양, 달, 금성에 이어서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그렇게 밝지는 않아, 큰 거에 비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화성보다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도 이 목성의 신들의 왕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목성이 크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목성이 크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크다는 사실은 관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제우스의 이름을 붙였냔 말이죠. 이게 너무 미스테리해, 그리스 신화는.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목성도 위성이 겁나 많아요. 위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달 개념이죠. 우리는 위성이 하나예요, 지구는. 그죠? 근데 목성은 무려 6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은 줄 알아? 제우스가 부인이 많았잖아. 다 부인들인 거야. 진짜야, 진짜. 목성은 67개의 위성을 갖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주요 위성들이 다 여친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오, 뭐 또 누구 있냐? 이오랑 에우로파, 그리고 칼리스토, 뭐 가니메데 있죠. 이 대부분이 여친이야, 여친. 여친들의 이름입니다. 뭐 이오는 ним프족의 요정이고, 바람펴서 이제 결혼했고, 페키니아의 공주 에우로파, 얘도 이제 바람펴서 결혼했고, 그다음에 칼리스토예요. 끝에 칼리스토, 얘도 이제 아르카디아의 공주인데 바람펴서 결혼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헤라 몰래 바람펴서 이제 자식도 낳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 새끼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가니메데는 남자예요. 얘 바람펴서 결혼한 거 아니야. 큰일 나. 그냥 결혼 안 했어. 가니메데는 누구냐면은 물병자리, 예전에 공부했었어요. 물병자리. 트로이 왕국의 왕자였어, 가니메데가.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자기 술 따르는 시중 역할로 납치해 가서 이제 옆에다 두고 술 따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메데, 물병자리 됐었죠. 이제 목성의 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우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되니까, 제우스가,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제우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우스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신화 준비할 때마다 좀 제우스만 따로 다뤄보고 싶은데 이게 애매해. 워낙에 이야기가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 나중에 따로 한번 제우스 얘기를 제가 어떻게든 준비해 볼게요. 뭐 어떤 주로 여자 사귄 얘기 뭐 이런 것들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목성은 제우스예요. 주피터.